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이 태국에서 열렸던 그 아시아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17세 이하 그 축구, 청소년 축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결승전에서 일본한테 0대3으로 졌습니다. 뭐 심판에 어떤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0대3? 이건 참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연영별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한테요 내리 5번을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썩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희진 전 스포츠조선의 편집국장 전화 연결해서 그 아시안컵 17세 아시안컵 축구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 뭐 어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일본한테 0대3으로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심판 판정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예.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일본 선수를 압도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안 되겠던데. 심판의 그런 편파 판정이 없었더라도 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을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 네. 지난달에 뭐 20세 이하 그 형님들이 월드컵 4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번 대회에서도 좀 기대를 걸어봤습니다만은 네. 우리 17세 이하 우리 한국 팀은 86년과 2002년 우승에 이어서 이번에 3번째 우승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결국 일본에게 덜미를 잡혀서 네네. 0대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태국 심판 물론 뭐 문제가 있죠. 저는 이쯤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심판이 특정한 한 대회에서 특정 국가의 경기를 4번이나 주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 경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좀 어필을 해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최근에 우리 한국 축구가 뭐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 경기마다 심판의 편파 판정에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네네네. 이런 측면은 대한축구협회가 반문교사를 삼아서 축구 외교를 강화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정정당당한 절차를 밟아서 대회 주최 측에 이제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실 몽골 차이라고 하는 그 태국 주심이 일본 경기는 6경 4번을 나왔대요. 4경기에 배정이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와의 결승전전에 호주와의 4강전에서도 옐로우 카드 4장을 모두 호주 선수단에 줬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편파 판정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후반전에 김명준 선수가 이 일본의 골키퍼가 분명히 김명준 선수 발을 잡고 넘어졌는데 이거 페널티킥인데 그걸 안 주고 오히려 항의하는 변성환 감독. 이거 2명의 선수와 같은 평면에서 이제 경기를 관리하다가 보면은 선수의 몸이나 또 이 다리 같은 부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네. 이번 대회는 특히 그 비디오 판정이 도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냐 아니면은 고의적인 실수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겠는데 모든 장면이 심판이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몇몇 장면은 우리 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대회 일본이 치른 6경기 중에 이전에 벌써 4경기에 글쎄 말이에요. 몽골 차이 심판이 주심을 봤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심판은 일본 팀의 전담 심판도 아니고 그렇죠. 특히 그 결승전에서 이런 심판을 기용한다는 것은 대회 주최측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선수단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정정당당한 절차를 밟아서 항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오랫동안 체육기자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스포츠 강국이면서 스포츠 외교 면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전에서 이제 독일하고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한국과 독일전의 심판이 유럽 심판이었거든요. 네네.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모준 회장이 어떻게 독일하고 경기를 하는데 유럽 출신의 심판을 기용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벌써 2002년 월드컵이 지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 축구 외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이 정몽규 회장의 네. 잇따른 그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그 실패,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자라나는 선수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참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심판이 그렇게 자꾸만 편파적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선수들이 네? 굉장히 위축된 플레이를 할 네.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 파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겠죠. 네. 아유 전반에 어제 또 경기는 예. 뭐 어디가 이겼고 어디가 졌고의 문제보다는 심판 판정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한두 장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도 편파 판정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시아 무대 또는 세계 무대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자, 일본 언론도 이 심판에 대한 이 판정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제가 보니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기술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승패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흐름을 바꿔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제 경기의 흐름으로 우리 선수들이 일본에게 다득점을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고, 뭐 11월 달에 피파 월드컵이 또 인도네시아에서 열려서 대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다시 한번 맞붙을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성환 감독의 전술 문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 포지션별로 뭐 4일 전법인가 뭐 이렇게 했다는데 거리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롱 패스. 최종 수비수와 이제 최전방 공격수 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른바 크로스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이 상대 수비수들에게 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그 공격이 잘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많이 보죠. 하지만 사실 압박에 의한 그 짧은 패스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도 뭐 전술적으로도 우리가 좀 낫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어제 경기의 패배도 상당히 문제였지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각급 대표팀이 최근에 일본에게 5번 연속 이건 뭐 이런 것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징크스를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의 어떤 선수들이더라도 일본 팀을 만났을 때 또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첫 번째는 2021년에 이제 A 대표팀이 요코하마에서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0대3으로 졌었고, 또 작년 6월에 이 17세 이하 선수들이 일본 센다이에서 또 0대3으로 진 것에 이어서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23세 이하 선수들도 우즈벡에서 아시안컵에서 8강전에 일본을 만나서 0대3으로 패했거든요. 또 A 대표팀이 작년 7월 이제 마지막 벤토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죠. 나고야에서 2wan 챔피언십에서 0대3으로 졌었는데, 어제 경기와 어제 경기를 한꺼번에 더 지면서 이렇게 5번 연속 졌는데, 그것도 0대3. 우리 A 대표팀이 월드컵 16강도 진출했었고, 또 지난달에는 20세 이하 김원중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선수들이 세계 4강에 들어서 굉장히 한국 축구가 잘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왠지 일본만 만나면 작아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 축구가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대한축구협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셨고요. 뭐 대한축구협회 안에 그 전력 강화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점에서 뭐 감독이 대회의 모든 것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술면도 한번 좀 그 서로 나눠 보는 것도 우리가 이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그 쇼패스의 그런 거를 4강까지 간 그것을 항상 축구 팬들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어제 변성 감독의 전술 보면은 그 곡은 극과 극이에요. 요즘은 뭐 경기를 앞두고 국제 경기를 앞두고 감독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른바 이제 지원하는 그 그룹에서 네. 사전 회의를 거쳐서 오늘 경기는 어떻게 하자라고 총기가 예. 모아지는데 어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경기였고 아유. 또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그렇죠. 지나치게 하긴 하다가 또 경고를 받는 네네. 부분들은 우리 선수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벤치의 감독은 어떤 경우에도 선수들이 위축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네네. 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뭐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17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에 우리가 뭐 진출해서 다시 한번 그 일본과 다시 대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 국장. 네. 들어가세요. 네네. 자, 17세 이하 그 아시안컵,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축구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결승전에서 0대 3으로 져서 뭐 축구 팬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그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이 발리볼 네이션스 대회에서 작년에도 12번 내리줬고요, 금년에도 12번을 내리줬습니다. 이 뭐 이래가지고 내년 그 7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런지 우리가 2020 30의 도쿄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자 배구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어쩌면은 내년 파리 올림픽 출전하기도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김호철 세계 남자 배구의 세타라고 하는 김호철 현재 IBK 여자 기업 은행 배구팀의 감독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